자, 우리가 블랙뷰티와 빨강머리앤을 같이 읽었잖아. 그러면서 너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블랙뷰티에서는 어떤 걸 보여주고 있냐면 동물을 대하는 태도에서 각각 사람들이 동물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잖아. 근데 그 동물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 느꼈니? 나중에 보더라도 그 부분을 꼭 느껴봐. 그래서 우리는 얘들아, 우리가 대하는 누군가, 그 무엇을 대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어. 그럼 내가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비단 사람이든 동물이든 혹은 길에 나 있는 꽃이든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야. 그치? 자, 빨강머리에는 외모나 환경보다 사람으로서 그냥 사람이 가진 가능성을 믿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 왜냐면 빨강머리에는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보통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 없잖아. 그리고 보통 가지고 있는 내 집, 내 방이 없잖아. 그러니까 나의 따뜻한 안식처가 없잖아. 그렇다고 빨강머리 애의 인생이 끝났니? 아니야. 빨강머리 인생에서 삶은 계속되고 빨강머리 애의 가능성은 그 무엇도 관여하지 않지. 그래서 좋은 환경도 중요해. 그렇지만 그거보다 훨씬 좋은 건 내 태도야. 선생님이 오늘 아침에도 선생님 아이를 크게 혼냈거든.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건 내가 못해 라고 말을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얘들아 봐봐. 이건 내가 못해. 그럼 할 수 있니? 내가 이 마음으로 이 말을 내뱉었어.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니? 빨강머리 애니 지금 이 30장 동안 전 못해요. 전 못해요. 전 못하는 사람이니까요. 전 못해요. 이런 말만 반복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 얘들아. 그래서 내가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과 행동을 내뱉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야, 얘들아. 오케이. 그리고 어 그리고 상상력과 공감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걸 N을 보면서 너희들이 알아야 하고, 그리고 블랙뷰티에서는 동물의 시선으로 인간을 바라보면서 공감을 키워줬잖아. 그치? 그래서 진짜 성장은 성적이라고 너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인격이 자라야지만 진짜 성장이야, 얘들아. 오케이. 왜냐면 선생님은 선생님이잖아. 근데 어떤 아이가 있어. 근데 이 아이가 뭘 좀 잘 못해. 그런데 뭔가를 하려는 태도가 너무 기특하게 예뻐. 그러면 선생님은 이 아이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거든? 근데 반대로 어떤 아이가 있어. 근데 이 아이는 막 반짝반짝해. 근데 하는 것마다 얘의 인격을 약간 의심하게 되는 행동만 자꾸 하는 거야. 아, 선생님, 꽃은 뜯어야 제맛? 하면서 꽃 다섯 송이를 탁탁탁 끊어. 내가 선생님으로서 이 아이한테 뭔가 더 주고 싶은 마음보단 인성이 왜 그러지? 라고 계속 의아한 마음이 들겠지, 얘들아. 이런 거야, 얘들아. 그래서 이 아이가 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 지금은 안 그렇게 보일지라도. 오케이. 알았죠? 자, 그래서 블랙뷰티와 빨강머리 앤에서는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느꼈으면 아주 잘 읽은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내가 나누고 싶은 문장과 이유, 그리고 질문에 대한 본인의 의견. 선생님 여기 채팅창에 있는 순서대로 그냥 이름 써놓을게, 얘들아. 어, 홍항지. 째려 보고 있어.
하고 해봅시다. 선생님, 저 아직 안 됐어요. 오케이. 자, 하은이 뒤로 미룰게요. 자, 연준이. 선생님, 이거 나누고 싶은 문장은 뭔지 해야 돼? 질문에 대한 걸 해야 돼요. 연준이 먼저. 하고 싶은 대로. 행복한 삶은 오래 사는 걸까? 의미 있게 사는 걸까? 나는 의미 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만. 오래 산다고 잠시만. 자, 행복하게 사는 것은 오래 사는 삶을 오래 사는 걸까? 의미 있게 사는 걸까? 시작해줘, 연준아. 오래 산다고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의미 있게 행복하면 그 삶은 정말 행복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의미가 있는 거야, 연준아? 예를 들어 아무거나. 그냥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그거 의미 있는 거 맞아. 또요? 이제 나누고 싶은 문장인가요? 근데 이거 저 나누고 싶은 문장을 다 못했어요, 이게. 알았어. 시간이 필요해? 네. 오케이, 뒤에 합시다. 자, 우리 승환이 됐을까요?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은 가치는 뭘까 해서 나는 마지막까지 행복이라는 가치를 지키고 싶다. 나는 행복하지 않으면 살 이유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끔씩 한다. 그만큼 사람에게 행복은 중요한 가치인 것 같다. 따라서 나는 행복이 중요하고 지키고 싶다고 생각한다. 행복. 삶의 이유. 기억에 남는 문장은 허튼 소리, 블랙뷰티의 325쪽에 있는 허튼 소리 하지 마라 그레이스, 얼른 타기나 해, 수선 피우지 말고, 마차를 모는 사업자들은 영업용 말을 빌리기 전에 일일이 점검해야 한다. 당연히 본인이 자기 일을 잘 알지. 자, 어서 타고 입 다물어 라는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부의 나쁜 인격이 잘 드러나고 있고, 내가 마부였을 때는 마부의 행동과 반대로 행동해 동물들과 잘 어울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승환아 고마워. 승환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드러났다. 고마워. 자, 우리 태연이.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해서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 누군가를 존경하며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기억에 남는 문장은 빨간머리엔 463쪽 노력해서 이기는 것 못지않게 노력했지만 실패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야입니다. 그 이유는 노력했지만 실패한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는데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잘했어, 태연아. 얘들아,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생님 방금 문장 봤어. 노력했지만 실패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야. 중요한 일이야. 아까 태연아 고마워. 선생님이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는 과정일까라고 선생님이 그냥 혼자 생각해 봤었거든? 근데 뭐를 얻었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높은 책임감을 얻었거든? 근데 무엇을 잃었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숱하게 실패할 수 있는 용기나 기회를 잃지 않았나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두 번째로 생각한 게 뭐냐면 아니지. 그렇게 생각한 게 문제네 생각했어. 사실 그건 나이와 상관없이 실패를 노력했지만 실패하는 것도 중요한 일인 건 나이와 상관없어. 그래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 선생님도. 태연아 너무 고마워. 자, 하은이. 기억에 남는 문장은 블랙뷰티 341쪽에 있는 내 시련은 모두 끝났고 이제는 마음이 편안하다. 하지만 나는 종종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기 전 내가 아직도 버트윅의 가수원에서 옛 친구들과 사과나무 그늘에 함께 서 있는 상상에 빠지곤 한다. 이 문장을 선택한 이유는 이 문장에서 자신의 가장 좋았던 모습을 상상하는 뷰티가 안쓰럽기도 했고 그나마 좋은 모습이 있다는 것에 기뻤기 때문에 이 문장을 골랐고 그리고 이 문장에서 많은 감정을 느낄 수 있어서 이 문장을 골랐다. 밑에 거 다른 것도 해요. 하은아 근데 그 많은 감정이 예를 들어 어떤 감정들을 느꼈니? 일단 그 뷰티가 좋았다는 모습이 있다는 게 기뻤고 잠이 덜 깼다는 건 아직 다시 정신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다는 건데 그때 가장 좋았던 게 떠올랐다는 게 안쓰러웠어. 그렇게 지금 표현한 것처럼 하나 해야 돼. 많은 감정이 들었다라는 문장은 지금 말한 거 항상 기억해서 여기에서는 이런 감정이 들었고 여기에서는 이런 감정이 들었다고 항상 표현하면 돼, 하은아. 그러면 엄청 풍부해져. 또 질문에 대한 하은이 생각.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는 과정일까? 내 생각에는 일단 잃는 것은 자유와 시간과 가족인 것 같다. 잃는 자유 원하는 자유는 일하는 것 때문에 줄어들고 시간은 나이가 들면 없어지고 가족은 나이가 들면 한 명씩 점점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얻는 것은 돈과 삶의 이유, 가족인 것 같다. 그 이유는 돈은 일을 하면서 점차 줄고 늘고를 반복하고 삶의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면 삶의 이유가 생기는 것 같다. 가족은 좋아하는 사람과 연인 관계를 맺거나 아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의 삶은 잃고 얻는 삶이 반복되는 것 같다. 너무 좋아, 하은아. 선생님 아까 무엇을 잃고 해서 자유, 시간, 가족이라고 할 때 절망적이었거든? 근데 마지막에 돈과 삶의 이유, 가족이라고 해줘서 약간 치유됐어. 가족을 잃는다는 의미는 선생님 다르게 해석했거든. 가족을 잃는다는 건 하은아 나이가 들어서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한 거지. 선생님은 자유와 시간,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하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줄어들거나 우리가 서로 바빠져서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줄어든다 이렇게 처음에 해석했어. 너무 잘했어, 하은아. 고마워. 자, 서윤이. 아직 다 못했어요. 알겠어. 자, 민서.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거라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책에서 지식과 의미가 있어서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누고 싶은 문장은 애니 어릿 입을 열었다입니다. 이 문장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학교에서 저번에 감각적 표현을 배웠는데 어릿이라는 단어가 감각적 표현에 포함될 것 같아서 이 문장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좋아, 민서야. 굿. 너무 잘했어. 좋아요. 자, 소희. 블랙뷰티 질문 중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해서 내 인생에 가장 큰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나 사랑했던 사람 혹은 이제는 만날 수 없는 사람에게 고마웠다고 인사하는 것 같다. 누군가를 기억할 때 그 사람의 안 좋았던 점보다는 좋은 점을 먼저 기억해 주는 것이 우리가 기억하기에 더 쉽다.
또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에게 기억되는 것은 본인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다. 두 번째로 빨간머리의 질문 중 성장한 사람은 과거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까 해서 이미 성장한 자신은 과거에 못했던 자신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성장 과정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지금의 나는 정말 많이 성장했지만 과거의 나는 할 줄 아는 것이 없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과거에서부터 노력해온 것이 부끄러워하는 것보다 자신의 성장 과정의 일부라는 점을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너무 좋아. 울 뻔했네. 맞아. 부끄러운 순간도 있는데 그때 그 모습에서 지금 나는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라고 항상 생각하는 것 같아. 선생님 지금도 매번 생각해. 작년의 선생님의 생각과 올해의 선생님의 생각이 또 다르거든. 그래서 작년에 생각해보면 또 부끄러운 부분들도 있는데 올해 또 부끄러운 부분이 없냐? 또 그렇지도 않아. 그래서 그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소희야 너무 고마워. 너무 좋았어. 자, 동욱이. 동욱아, 음소거. 잠깐만요. 네. 그 중에 나를 사가면 좋겠다 싶은 사내가 하나 있었다. 귀족 계급의 신사도 아니고 자신을 신사라고 칭하는 시끄러운 옷차림이 요란한 부류도 아니었다. 그는 오히려 자그마한 남자였는데 몸이 다부지고 모든 동작이 달랐다. 이 문장을 선택한 이유는 작은 사람이면 어릴 확률이 높은데 뷰티 경험상 어린 남자아이는 보통 말을 못 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뷰티였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질문은 행복한 삶은 오래 사는 걸까 의미 있게 사는 걸까에 대한 제 생각은 의미 있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오래 살아도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한 삶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래 살아도 의미가 없게 산 삶은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야겠지? 오래 살아도 행복하지 않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 이 질문에 맞진 않아. 그래서 오래 살아도 의미가 없다면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얘들아, 지금 너희가 아까 선생님이 연준이한테 물어본 거랑 똑같은데 그렇다면 너희가 생각하는 의미 있게 사는 게 뭔지를 정의해줘야 돼. 그렇게 말하려면. 오래 살아도 의미가 없게 살았다면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사람마다 의미가 있다는 거 없다는 것에 대한 판단이 모두 달라. 예를 들어 히틀러는 난 의미 있게 살았어. 사람들을 죽였고 난 이렇게 했단 말이야 라고 의미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근데 그래서 사람마다 얘들아 의미 있다는 것의 기준이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이야기할 때는 저는 의미가 있다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의미 있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정의를 해줘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엄마들이 너희한테 너 열심히 안 했잖아 라고 하면 저는 예를 들어 제가 해야 할 것을 그 양을 분량을 했다는 것이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엄마가 생각할 때는 제가 계속 앉아있지 않아서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지만 저는 서서 계속 했어요.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의미를 확인해야 돼, 얘들아. 열심히라는 의미 자체도 다 달라. 이해돼요? 누군가는 열심히라는 건 일단 땀이 나야 돼 이럴 수도 있고 누군가가 열심히라는 건 최소 5시간 이상이지 이럴 수도 있어. 오케이? 열심히라는 건 안 움직이는 거야 이럴 수도 있고. 이해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 얘들아 단어는 그게 어떤 뜻인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야기해야 돼요. 알았죠? 동우가 알았죠? 오케이. 자,
동우가 고마워. 잘했어. 자, 예림이. 제가 나누고 싶은 문장은 250페이지에 진짜 신앙은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참된 것이고 인간을 정말로 행복하게 하거나 우리가 서툰 세상을 조금이라도 밝게 만드는 유일한 것이라네. 이 문장을 선택한 이유는 지금 인간의 욕심이 너무 많은 것 같고 또 이 문장을 읽고 100%의 행복을 꼭 가져야 한다는 인간을 생각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 예림아, 그거 무슨 책이 몇 페이지라고? 블랙뷰티의 250페이지요? 아, 진짜 신앙은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참된 것이고 인간을 정말로 행복하게 하거나 우리가 사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낫게 만드는 유일한 것이라네. 너무 멋지다. 고마워, 예림아. 제가 나누고 싶은 질문은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해서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건 그 사람이 자신 삶에 꼭 중요하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게 해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심을 주거나 남에게 가까이 하지 않고 자신에게 큰 변화가 없었다면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너무 잘했어. 그렇지. 그래서 얘들아,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나 봐. 그리고 그걸 원하나 봐. 그것 자체가 지금 예림이가 말한 것 같은 의미라서. 자, 혜인이. 근데 문장은 블랙뷰티인데 질문은 빨간머리님 해주세요. 그럼. 제가 나누고 싶은 문장은 298쪽에 저도 몇 주간 실험을 했어요. 알다시피 저는 결코 많지 않은 일 없었지만 제가 제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마시고 싶은 마음이 들면 안 입을 하고 마시기가 정말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왜 이제 기억이 나냐면 술이라는 것을 느껴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과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가 무섭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커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리고 질문은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는 과정일까? 어른이 되면 생각을 깊이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 하지만 그래서 어른이 되면 즐겁고 밝고 재미있는 생각을 얻는다. 어른이 되면 생각의 깊이가 깊고 그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더 좋고 완벽한 생각과 의견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 무게도 너무 무겁고 깊이가 깊으면 밝고 가벼운 생각과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일이 너무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다. 또 가볍고 밝은 생각과 마음은 어떨 때는 그 일을 더 좋고 가볍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가벼움과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없어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 아이 때의 그 밝음과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것이 속상할 것 같다. 공감해. 생각의 깊이를 얻을 수 있지만 그냥 밝은 가벼운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가벼운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과 마음이 자꾸 드는 거지. 어른이라서. 그래서 그 마음을 하지 않는 사람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얘들아. 내가 어른이기 때문에 그래야 해. 내가 어른이기 때문에 그래야 해. 근데 이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방법이 책을 읽는 거야, 얘들아. 왜 그러냐면 책을 읽으면 어른이라는 것과 내가 진짜로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굉장히 많이 알고 성장해서 살아가는 것과는 다르다는 걸 알거든. 왜냐면 세상엔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많고 뭔가를 해낸 사람들도 많고 간접 경험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자꾸 생각하게 되거든. 그러면 굳이 내가 항상 무거우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야. 나는 이들에게 등져서 밝고 가벼운 생각과 마음을 가지면 돼. 그래서 보통 이 행위를 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무거운 척을 해. 그래서 계속 배우는 사람은 가벼워, 얘들아. 오케이. 고마워, 혜인아. 자, 하린이.
질문 먼저 할게요. 질문. 빨간 머리에는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는 과정일까 해서 순진함과 통제 속에서 안전하게 사는 것을 잃고 엄숙함과 자유, 책임을 얻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이는 선 안에서 교육을 받지만 어른은 스스로 선택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하지만 책임은 자기에게 있다. 어른과 아이 모두 양면성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오! 하리나, 정말 그래. 근데 왜 이렇게 너희들이 어른을 표현하는 걸 들으면 왜 이렇게 눈물 날 것 같지? 너희들은 어른을 그렇게 보고 있구나. 너무 고마워, 하리나. 너무 잘했어. 또, 나누고 싶은 문장은 애는 난로와 깔개에 몸을 동그랗게 말고 엎드려 단풍나무 장작에 스며있던 수백 년의 여름 햇살이 경쾌하게 뿜어져 나왔다. 를 선택했어요. 선택한 이유는 단풍나무 장작에 스며있던 수백 년의 여름 햇살이 경쾌하게 뿜어져 나왔다는 표현을 작가가 어떻게 생각해냈을지 궁금해서 이 문장을 선택했어요. 너무 고마워. 너무 잘했어. 너무 좋다. 고마워, 하리나. 자, 하연이. 선생님? 문장을 못 찾아가지고 그냥 질문 2개. 좋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을까?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나는 나중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라는 생각을 한다. 사람은 언젠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자신이 남긴 기억은 오랫도록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이름만 기억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마음과 따뜻한 행동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나는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로 기억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울어주며 기쁜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은 오랫동안 잊히지 않는다. 사람들은 돈이 많거나 유명한 사람보다 자신에게 힘이 되어준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 그 사람이 했던 작은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생각으로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흔적을 남기냐에 따라 기억된다고 생각한다. 유명하거나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도 좋지만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 언제나 믿을 수 있었어. 함께해서 행복했어. 라고 말해준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기억일 것이다. 그래서 나도 앞으로는 작은 친절과 배려를 실천하면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 오랫동안 좋은 추억을 남는 사람이 되고 싶다.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이름이나 얼굴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과 추억, 그리고 그 사람이 내게 남긴 감정까지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언제나 멀어질 수도 있고 더 이상 만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기억은 오랫동안 우리 마음속에 남는다. 그래서 기억은 그 사람의 존재를 계속 이어주는 소중한 연결고리라고 느낀다. 나는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사랑과 관심을 오랫도록 간직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흘러도 잊지 않고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람은 그만큼 내 삶에 큰 의미를 주는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좋은 기억을 많이 만들며 살아가고 싶다. 그렇게 서로를 기억하는 마음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힘이 된다고 믿는다. 박수 치고 있어. 하연아, 하연이 몸에 있는 막 글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아. 점점점 깨어나는 것 같은데? 너무 좋다, 하연아. 친구들이 찬지 좋다고 지금 다 박수 쳤어. 고마워, 하연아. 와우.
얘들아, 선생님이 이거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놓고 있거든? 그래서 너희들 링크 들어가서 다시 볼 수 있어. 자, 하연아 고마워. 아, 걱정하지 않아도 돼. 선생님 유튜브에 한 명밖에 안 들어. 두 명밖에 안 들어. 선생님 우리 여기 엄마들만 보는 곳이야. 자, 짜자자자자. 채은이. 성장한 사람은 과거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까? 성장한 사람은 과거의 자신을 좋게 바라볼 것 같다. 왜냐하면 성장하기 전에는 더 힘들었을 텐데 이겨내고 성장했기 때문이다. 실수는 성공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과거엔 잘 못했어도 너무 후회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나누고 싶은 문장은 빨간 머리엔 399쪽에 황금 구슬 같은 하루하루를 꿰어 1년이라는 목걸이를 만드는 듯한 시간이었다입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중요하고 값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리고 황금 구슬을 꿰어 만든 1년이라는 목걸이는 정말 소중한 추억이 하나하나 들어있어서 내가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느낄 것이다. 너무 좋은 문장 골랐다. 황금 구슬 같은 하루하루를 깨어 1년이라는 목걸이를 만드는 듯한 시간이었다. 얘들아, 이런 문장 건져 올리려고 고전 읽는 거야. 너무 황금 같은 문장이지 않니, 얘들아? 황금 구슬 같은 하루하루를 깨어 1년이라는 목걸이를 만드는 듯한 시간이었다. 그치? 또 뭐 있을까? 이런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게. 1년이라는 뭐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면 좋겠니? 무튼 고마워 채연아. 자, 한서. 제가 나누고 싶은 문장은 341쪽에 무슨 책? 블랙 뷰티야. 응. 너희 집에서 나면 녀석은 20살까지 아니 그 이상도 살 거다. 이 문장을 고른 이유는 제가 만약 말이었으면 20살 이전 그 이상도 살기 싫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계속 채찍질을 맞고 하는데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삶은 행복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행복한 삶을 오래 사는 걸까 의미 있게 사는 걸까 해서 저는 의미 있게 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사는데 막 고통스럽고 기분이 안 좋고 그러면 행복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삶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추가. 그럼 한서가 생각하는 의미 있는 건 뭔데? 의미 있는 삶. 의미 있게 사는 것은 뭐야? 자기가 원하는 걸 제대로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삶. 오케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삶. 오케이. 얘들아, 이 의미의 정의가 꼭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서야, 그거 너무 고마워. 자, 우리 하은이. 제가 고른 문장은 블랙 뷰티의 329쪽입니다. 이 시장에서 당연히 나는 늙고 망가진 말들과 함께였다. 몇몇은 다리를 절었고 몇몇은 숨을 헐떡였고 몇몇은 늙었고 몇몇은 확신하건대 쏴 죽이는 편이 자비로워 보여질 지경이었다. 이 문장을 고른 이유는 이 328쪽에 보면 푹 쉬게 해주고 잘 먹이면 기운을 차릴 거고 그러면 적어도 가족값보다는 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나온 것처럼 쏴 죽이는 게 훨씬 더 자비로워 보일 정도면은 얼마나 고통이 있길래 근데 그걸 또 말시장에 데리고 와서 가족값이라도 어떤 받으려고. 가족값이라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물건처럼 사고 파는 선을 넘어서 이제 생명까지 돈으로 바꾸려는 그런
행동으로 보여서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이 문장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른 질문은 빨강머리에는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는 과정일까입니다. 저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순수하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얕게 생각하고 그리고 현재를 생각하는 방법을 잃고 또 미래를 많이 걱정하고 생각하며 생각이 많이 깊어지는 것을 얻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무슨 화재가 나기 전이라고 생각하면 아이는 화재가 났을 때 여기서 빨리 탈출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른은 화재가 나기 전에 비상구를 알려두고 뭐 그런 것을 미리. 미리 생각하는 그런 게 다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가 안일미의 올랜데 어른은 자꾸 오지 않은 미래를 먼저 생각해서 생각할 거리가 많고 아이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너희는 난 괜찮아, 난 더 놀 수 있어, 난 더 할 수 있어, 난 뭐 할 수 있어. 근데 자야 돼. 자. 어른은 뭘 보고 있어? 오지 않은 미래를 이미 보고 있지. 내일 피곤해할 너희와 피곤해서 짜증낼 너희와 그 짜증을 받아내는 나, 엄마. 이 모습을 보기 때문에 너희한테 그만해, 자, 그만, 재밌는 거라도 그만해, 자야 하는 시간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근데 본인은 아이를 얕게 생각하고 현재를 생각하는 것을 잃고라니 어른이 너무 재밌다, 이거 표현이. 어른은 얕게 생각하고 현재를 생각하는 것을 잃었대. 너무 재밌다. 고마워, 하은아. 자, 연준이. 나누고 싶은 문장은 블랙뷰티 28쪽에 하지만 아주 다양한 종류의 인간들이 존재한다. 내 주인처럼 선량하고 사력 있던 사람들도 있지. 어떤 말이라도 자랑스레 섬길 많은 분이지. 반면에 악랄하고 잔인한 사람들도 있어. 절대로 말이나 개를 소유해서는 안 되는 인간들이지. 그 밖에도 수없이 많은 어리석은 인간들이 있지. 이 문장을 고른 이유는 말들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인간들은 왜 이렇게 말들을 많이 괴롭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실험이 있었다, 연준아.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같은 사람들을 그냥 연기로 시작했거든. 죄수와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감옥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두 집단을 나눴어. 근데 원래 똑같은 사람들이었잖아. 근데 이렇게 나누는 순간 그들을 죄수로 대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점점 더 가혹해졌거든. 근데 약간 동물을 그렇게 했어. 근데 동물들이 어차피 나한테 무언가를 다시 되돌아오지 않음을 느껴서 계속 점점 더 그들을 대하는 게 가혹해질 수도 있는 거야. 그럴 수 있어. 사람은 계속 한 개를 해봤어. 그럼 되는 줄 알아. 그래서 두 번째 걸 또 해. 그리고 또 해. 그래서 얘들아 조금 번외지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것도 한 번 어떤 것을 해보니 별거 아니네. 더 나쁜 것을 할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고마워, 연준아. 자, 서윤인가요? 제가 나누고 싶은 문장은 블랙뷰티 82쪽에 하지만 녀석은 외모가 중요치 않은 곳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계속 좋은 대접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한 점이 인상 깊었고 의견에 반대할 때 상대가 이 의견에 따르고 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때서 인상 깊었어, 소연아? 저도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객작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인상 깊었어요. 오케이, 그렇게 말해줘야 돼요. 고마워, 소연아. 또, 성장을 한 사람은 과거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까? 저는 탑의 받침돌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을 하면 받침돌이 튼튼하겠지만 성장을 하지 못한 사람은 받침돌이 튼튼하지 못해 탑이 쓰러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과정인 과거를 받침돌로 볼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오! 비유 너무 좋다, 소연아. 고마워. 얘들아,